이야기하시죠. 마이크 열고 있고. 네. 자, 발표할 때 손을 좀 가만히 놓고 잘 좀 들어주세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요거 말고? 조선 예, 예. 발표는 광해사가 예. 그 중국의 원나라 시대 때 그 원나라 국가 정부에서 그때 좀 영토가 넓으니까 서양 쪽 아라비아 쪽이랑도 의학을 교류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든 기관으로 조사했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의 의학을 뭐 행정이나 좀 국가적으로 관리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된 걸로 확인했고, 이 강의사가 하는 일들이 그 서양 쪽에서 만든 의학서들을 번역하고 또 그거를 복구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아라비아 쪽의 서역의 의사들도 약간 관리를 한 다음에 지방 쪽에 파견을 했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양의 의학 교류를 좀 제도화한 첫 기관이라고 조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답변했는데 뭐 질문 사항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좀 해주면서 좀 이야기를 더 해 나가도록 할게요. 발표를 해주는데 이렇게 질문도 안 해주면 좀 서운하죠. 뭐 내가 쓴 거랑 다른 부분 또는 뭐 더 추가해서 이야기할 것들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그 금원시대 광해사를 통해서 서구나 뭐 아랍 쪽의 그런 의술들이나 의서들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서 좀 그 적용하는 광해사를 통해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해사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얘기 아까 다 했잖아요. 시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시대의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좀 더 구체적이게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한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 같은데. 예. 나라가 이제 그 몽골 제국처럼 발전하기 위해서 되게 땅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그 서역이랑도 되게 맞닿아 있어서 좀 그런 거를 더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의학 쪽도 교류를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수고했어요. 뭐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다른 질문 관련돼서. 어, 광해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 어떤 설립 동기, 목적, 뭐 이런 거를 알려면은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광해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금나라의 영토가 워낙 넓게까지 퍼지다 보니까 그 지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이 문물이 교류하게 되었다. 교류가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은 의료 관련되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이런 건데, 혹시 회양부른 또는 뭐 광해사가 왜 뜬금없이 생겨나게 되는가? 시대의 배경은 대략 이야기 됐죠. 대략 시대의 배경은 이야기 됐는데, 왜 뜬금없이 광해사라는 것이 서쪽 의학이 이게 교류가 되는 거 좋긴 좋은데, 갑자기 광해사, 뭐 후에 뭐 회양부론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생겨난 이유, 광해사를 만든 이유가 왜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광해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만든 뭐 시대적 배경에서는 교류가 되니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체적인 이유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아까 논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부동 논문에. 예. 자, 한번 아는 만큼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게요. 예. 원나라식의 그 민족별로 약간 신분을 나눠서 4개 정도로 나뉘었었는데 1등은 당연히 이제 몽골족이었고 2등이 위구르족이었는데 그래서 위구르족이 그 사회 각층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광해사와 관련된 것으로는 이제 위구르족 왕궁 근위 대원들의 어떤 건강을 그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저는 네, 찾았습니다. 예, 그렇게 찾은 거 있었고요. 또 이야기 한번 또 같은지 다른지 한번 또 들어볼게요. 1200년대쯤에 몽골 군대가 페르시아 일대를 점령한 후에 이제 그 아랍 병사들이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 군대들도. 그래서 이 아랍 병사들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해사에는 아랍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아랍 용어를 구제하고 이걸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저는 그 아랍 병사들이 결국성 아랍 치료 방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조사했습니다. 예. 자, 두 사람 발표한 내용이 거의 유사하면서도, 먼저 발표한 데서는 그 민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이나 고려 이런 데 침범을 했을 때도 민족이 다른 민족이죠. 이민족들인데, 이런 이민족들 사이에 있어서 이 금나라 원나라가 영토를 워낙 크게 넓히다 보니까 자기네 자체를 갖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한족을 쓰기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한족들이 다들 오랑캐라고 막 깔보고 이런 데죠. 나름대로 인종차별이 있었던 이런 데인데 내가 그 인종차별하던 그 땅을 집어 먹었는데 또 그 걔들을 갖다 다시 요직을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족은 그 아까 네 등급을 나눴댔잖아요. 이 등급을 이게 사람들 등급을 나누는데 네 등급 나누는데 이 몽골족이 첫 번째. 그다음에 이 한족은 아주 최하위로 그럴 수밖에 없죠. 최하위로 내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런 데인데 우리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다 요소에 들어가서 다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한족 쓰긴 싫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외부에서 데려온다는 게 아까 서쪽에 있었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왔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를 믿던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끌어와서 이슬람족들을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도 그 최고 의사결정자는 이 몽골족이지만은 그다음 모든 일을 갖다가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좀 해줘야 되겠죠. 대우 안 해주고 왔으니까 그냥 일만 해라. 아파도 일하고 뭐 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런 이 광해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라비아식으로 진료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어떤 우리 나라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사라는 걸 만들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고 또 그쪽 치료 효과도 좀 좋다 괜찮다 하니까 왕족이라든가 이 관리들을 치료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광해사죠. 광해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아라비아 약들은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의 양분원 같은 걸 여러 군데 만들어서 좀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이런 과정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동양의 어떤 치료를 하고 또 동양에 있던 사람들도 그쪽 가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거 뭐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이런 어떤 본격적인 의미에서 이런 교류가 되는 이런 것이 광해사, 회양물원 같은 이런 것이어서 동서의학의 교류가 나름대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의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항상 내 것만 가지고 발전한 게 아니죠. 우리 한의학만 중요한 거니까 한의학만 잘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데서 오는 이런 약재라든가 이런 유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흡수를 했어요. 지금도 현재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의학에서 배제할 필요가 전혀 없죠. 끌어올 수 있는 건 끌어오고 좋은 것들은 더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실제로 이 증명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강조하다 보니까 한의학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소외됐다고 그걸 이뭐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계속 끌어들여와 줘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선배 한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 같은 거 이게 한의사들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이 만들어주고 그것보다 좀 더 예전에는 약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한의사가 이 주사를 넣는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 초창기에 그 약침을 만들 때도 보면은 그 약을 진통제, 리도카인이라든가 이런 진통제 이 성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반짝 좋아지는데 한의사가 양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의료보호를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거 안 쓰고 우리 한약재, 우리가 만든 한약재를만 가지고 약침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침도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또 이 한의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새롭게 개발된 이 술기들이 다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한약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되는 것이고 또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테이프 많이 붙였죠. 운동선수 보면 테이프 많이 붙이는 거 이런 거는 한 방이든 양방이든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보건복지부나 여기서도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안 된 거죠. 이게 누구 거다 얘기를 못하고 서로 지들 이론에 맞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런 테이프 요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홍채, 눈에 있는 홍채 있죠. 홍채를 보고 홍채를 보고서 진단하는 이런 홍채 진단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양의사, 한의사 같이 들어와서 양의사는 양의사대로 발전시키고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발전시켜서 홍채 진단이 서로 쓰고 있는데 뭐 한의사는 요즘 많이 안 쓰지만은 그래도 초기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이런 부분이어서 어떤 이런 이 외부에서 새로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 홍채 진단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고 또 이걸 갖다가 쓰는 한의사들, 양의사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 한의학과, 양의학과 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동서의학의 교류 같은 이런 부분들은 한의학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 또 한의학이 앞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광해사가 만들어지고 약물 사용하고 뭐 하고 했다는데 그다음 금원시대 의학에서 의학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걸 가보면은 이상하게도 저쪽에서 있었던 이론들이 하나도 없어요. 금원사대가 이론. 금원사대 가면 누구누구라는 거 알죠? 누구누구 있죠? 금원사대가가. 자, 금원사대가 이름 4명. 4명 이름. 누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요? 자, 장동정, 이구, 주당대, 기억, 유화관. 유화관. 유아가, 예. 이렇게 4명이죠. 유화관, 장종정, 이동원, 주단계. 이동원은 이고라고도 하고 유화관을 유완소, 뭐, 호, 자,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고, 이동원, 장자와 대인, 장자는 또 대인이라고도 불러요. 대인 뭐 이렇게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 이름 부르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가끔 또 이렇게 문제에서 대인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면 이 대인이 뭐야, 누구야? 하는데 답을 또 못 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어찌됐건 이렇게 금원시대 유명했던 4사람의 의사가 있어요. 이 4사람이 각각 주장했던 의학 이론이 있었죠. 주로 주장했던 의학 이론. 자, 유화관이라는 사람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유화관이 살았던 지역이 북경 바로 밑에
올라가자. 자, 유한소죠. 자, 북경이 있고 요 지역 하간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북경에서 하루 한 5시간 정도 내려와요. 석가장이 있고 석가장 옆에 게 하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간시에 유화관이 살던데 요 지역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여기까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 옆에 게쯤에 강원도가 살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짧지만은 뭐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는 되겠죠. 북경에서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자만이 약간 밑에 있었고 주진은 요 아주 아래. 이 지역은 양자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양자강이 흐르고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커다란 강이 있고 호수가 많다. 그럼 기후가 어떻겠어요? 자연 조건이 습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이 지역에서 여름철에 이 지역에서 에어컨을 안 틀면요. 에어컨 안 틀고 사람이 한 일주일 여행 갔다 왔다 하면은 집안에 이 곰팡이가 엄청 낀대요. 너무 습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옛날 사람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보면 집이 다 2층 집이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왜 부자였냐면은 1층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습하기 때문에 집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고 1층에는 이 창고같이 쓰고 2층에서 주거하는 이런 식으로 습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 그러니까 습이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병이 특징이 있겠죠. 습하면서 뜨겁죠. 여기 이 지역 놀러 가면요. 그냥 우리 사우나 들어간다. 습식 사우나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이 느낌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이런 북쪽으로 가면요. 북쪽에는 습기는 없어요. 뜨겁죠. 건식 사우나. 가서 이 사우나하고 오는 뭐 이런 정도. 여름에 가면은 그렇고 겨울에 가면은 이 밑에 지역도 뭐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없으니까 조금 살기는 좋죠. 근데 영하로 안 내려가니까 한 영하로 한번 내려갔다 하면 아주 혹한 게 오는 거죠. 뭐 0도만 돼도 혹한이 오는 거고. 그래서 밑에 지역은 난방이란 개념이 별로 없죠. 난방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좀 추워지면은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동사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쪽 윗지역은 뭐 난방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난방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보통 이쪽 위쪽에서는 한 11월 달부터 난방을 하고, 요 밑에는 난방을 거의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요 상해라든가 호북이라든가 이런 데 가죠. 1년씩 교환학생 가는데, 이런 지역 가면은 전기장판이나 이런 게 꼭 반드시 필요하죠. 날은 뭐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한 뭐 1도에서 5도 정도 되면은 우린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살으니까 우린 또 이런 걸 준비해 가야 좀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별의 편차에 의해서 각각 주장하는 의견이 달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유학원이 살던 데는 너무 뜨거운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병이 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병이 다 화나 열로 변하더라. 라고 생각해서 모든 병이 다 이 화로 변한다. 어떤 병이 상한도 보면은 점점 더 변해서 열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병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 화나 열이다. 라고 해서 주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서 이동원이 옆에 있는데 이동원 같은 경우는 이동원 같은 경우는 뭐 화나 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상당히 불편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 생겨나는 병이 많더라. 그래서 비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이론을 주장했고요. 그다음 요 장종정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모든 병이 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이다. 육기에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자, 육기라는 어떤 나쁜 사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독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몰아내야 된다.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병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공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는 이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습열하기 때문에 습열해서 화가 왕성하게 되고 화가 왕성하면서 음이 화하게 된다. 해서 음어 화동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어 화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기를 갖다 많이 보충시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각각의 어떤 의학 이론들을 주장하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이론들에서도 어떤 근원시대 의가들의 의서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했던 아라비아 의학이 내용이 들어왔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외형적인 교류는 많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론들이 이렇게 복합되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광해사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의학이 교류되는 이런 부분들을 쭉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광해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됐고 한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광해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GPT한테 물어봤겠죠. 금방 물어본 거예요. GPT한테 딱 물어봤을 때, 자, 처음에 이렇게 광해사라고만 딱 문제를 줬어요. 광해사. 이렇게만 딱 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입부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대로 답을 썼다면은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답을 써서 냈다. 광해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광해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이대로 쓰면 점수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빵점이 되죠. 광해사에 대한 어떤 정의조차 틀렸잖아요. 고려, 조선전기, 조선 후기, 근대기 뭐 해가지고선 쭉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파일을 줬다 했잖아요. 그걸 지식이라 표현하는데 너희 지식에서 검사해봐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자, 너희 지식에서 찾아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식 파일을 검사했더니 또 어디서 나와요? 한국편, 한국역사 여기서 나온다. 이것도 어때요? 말이 안 되죠. 틀린 거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힌트를 좀 줬어요. 중국에 있었던 의료기관이야. 라고 하니까 조금 찾는데, 자, 시대를 어떻게 봤어요? 또 잘못했죠. 하나, 둘, 세 번, 네 번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힌트를 줬는데도 잘못된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죠. 자, 동원시대 의료기관이야.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간다. 라고 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좀 맞아가죠. 앞에서 했던 거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아직도 얘네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거. 특히 이런 한의학적인 이런 지식에서는 많이 알려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과제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첫 번째 낸 거 가지고서 그냥 급하니까 그거 바로 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걸 활용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인공지능 안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안 쓸 건 아니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또 내가 나한테 공부가 될 수 있게 이것만 나왔다고 이것만 딸랑 낸다고 해서 공부가 되나요? 전혀 안 되죠. 한두 번 읽어봤다는 데 의미를 줄 수 있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가 좀 더 설명하고 좀 더 좋게 나름대로 얻어가는 게 있을까? 한 이런 부분들을 나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돼야지 공부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일반 다른 교수님들처럼 일단 외워. 이렇게뿐이 안 되겠죠. 암기를 하고 뭐 시험을 자꾸 보고 해야 조금 뭐 답안을 쓰는 이런 뭐가 좀 보이고 하니까요. 지금처럼 컴퓨터 쓰는 게 아니라 종이에 이렇게 답을 써라 하면은 그 당시 답을 쓸 당시는 조금 뭐 알아듣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 공부 좀 한 것 같구나
물론 뒤에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이 아는 내용들을 이런 이 공부했던 수업했던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밖으로 이 토출해낼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능력들을 좀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도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고 하면서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야 더 좋겠죠. 금방도 이 광해사 이런 거 보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힌트를 주고 힌트를 주니까 점점점 잘된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 좀 수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이거는 일단 원래 있던 내 파일에서 분석을 해서 좋은 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그 웹에서 검색해라.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다는 처음에 지식 파일 준 거 이걸 검색하고 다음에 여기서도 내용이 없으면은 이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세 번째는 통합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 통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서 알려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미리 준 것이죠. 그렇게 저는 거니까 어떤 것만 나와도 이렇게 쭉 답변을 해주고 하는 거. 그래서 핵심 요약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고 해줘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광해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문제, 퀴즈 문제를 주고 답변해줘 하니까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만들어낼 때도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순서대로 거쳐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서는 쭉 정리를 하게 하면은 모범 답안도 이렇게 쭉 나오죠. 모범 답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답안이 부족했으니까 답변이 50점 정도뿐이 안 되겠어. 한 90점 정도 되게 다시 해줘. 아무 뜬금없이 이 답변이 50점이다. 90점 되게 다시 해라. 라고 하니까 앞에 거보다는 좀 더 내용도 많이 쓰고 내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좀 더 좋아지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렇게까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시 읽어봐야 돼요. 이걸 읽어서 여기서 또 잘못된 거 빼라, 뭐 해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것들 없애고 잘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회계 약물이 조제 관리 교육을 전담하며 기존 한약 약물 체계와 분리하게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 했구나. 회계 약물을 갖다 따로 해서 이 아라비아에 맞는 이런 부분들. 교류가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융합은 안 되겠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진료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한국에 왔다고 자기가 배운 아라비아 의학을 한국 의학과 연결시켜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그 교류는 됐지만은 따로따로 이게 사용했을 것이다. 아랍계 의사들이 초빙하여 실제로 임상치료 약제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외래의학의 제도적 수용을 실현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수용이 됐지만은 융합은 안 되었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유설치의 회양물은 방사의 기능 확장한 형태로서 서양 의학이 전문 연구에 발전하였다. 뭐 이거는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써도 큰 문제 없을 정도 되고 이러한 실험은 실무 의료 차원을 넘어서 원대가 실은 동서 문명교류 구체적 사례이다. 문명이 교류되는 이런 부분으로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쓴 것 같고요. 광에서는 본적색의 회의약물 개념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본청함으로부터 명대의학의 외래약제 항목으로 수용되었다. 라고 해서 외래약제가 수용되는 것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가깝게 인도의학도 많이 인도에서 나온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문물의 교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 외래 약재들이 계속 추가되고 하는 것은 시대별로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보면 이제 왜 아라비아 약재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한의사들이 보고 이건 또 우리가 써도 되겠다 하는 이런 약재들. 지금도 우리가 쓰는 약재 중에 이런 아라비아에서 나왔던 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제가 수용이 되었다 했고, 관계사는 원나라 국가주들이 동서양 융합의 상징적인 기구이도 뭐 요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딱 이야기한 것이었고, 설립 목적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별로 안 썼죠.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다는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 앞에서 썼어야 되는데 크게 안 쓰고 아무나 통합 의미를 그렇게 줬고, 의미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의미를 줬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내가 수정을 하고 하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면은 일단 답안 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과제물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오늘까지였나요? 저희가 발표하는 거, 템플레이트 발표하는 거, 그거 이게 다 뭐야 다른 쪽에서 발표한다는 링크 다 있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고 뭐야 기록을 좀 해주시면은 다음 수업 좀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쓰면서도 그런 답안을 쓰면서도 계속 수정하고 하면서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여러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또 이걸 갖다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면은 답변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젠스파크라고 하는 여기는 세 개를 갖다 지가 한꺼번에 분대해 있죠. GPT하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은 세 개 따로따로 지가 답변 받은 다음에 그 지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새로운 답변을 하나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여러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젠스파크 같은 이런 데서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갖다가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용해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사라는 거 동서의학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쭉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원사대의 의학 이론들 금원시대로 다음 시간에 이제 12주차니까 그 동료평가 할 것이고 13, 14주차 이 두 주차 이제 금원시대 각각 의학 이론들 저 상하론과 양리원부는 좀 주당계 선생님 어떤 의학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이론, 비이어시 전변론 같은 거 이야기하고 또 되면 이제 장종정의 한토와 삼법 해진 치병전 이래서 한토와 세 가지 방법 공합하라 했죠. 사기니까 사기를 다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기를 다 몰아내는데 그 사기 몰아내는 방법들이 한토화. 그 장종정은 공합화, 사합화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합, 사합법을 공합법을 주로 하였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보복을 썼을까? 안 썼을까? 장종정의 사람이 공합화로서 이 모든 걸 갖다 사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허약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도 한토와 삼복을 썼을지 안 그러면 보복을 썼을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보복을 썼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겠죠? 한도와 삼법을 줄여 썼지 100%쓴 건 아니죠. 아니 환자가 반드시 보아야 되는 환자한테 한법을 써야 되겠다. 땀을 내야 되겠다. 토를 시켜야 되겠다. 설사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의학 이론을 갖다가 주장을 했던 간에 유학원 선생님이 화나 열로 변한다라고 하니까 모든 병이 화나 열로 변하니까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운 약을 써야 되겠죠. 차가운 약을 쓰는데 몸을 몸이 너무 차서 뜨겁게 해야 되는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한테도 찬약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 또는 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원칙, 많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찬약을 많이 써야 된다. 한 8, 90% 찬약을 쓴다 하지만은 반대로 뜨거운 약을 쓸 줄 아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이론이 공합하니까 무조건 공합시킨다. 이 유학하는 이론이 모두 다 열로 변하니까 차가운 약을 써야 된다.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는 달리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수준이 그만큼 되니까 환자를 갖다 딱딱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럴 때는 차가운 약, 이럴 때는 뜨거운 약, 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처방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공합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 공합하니까 보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딱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덜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의사로서의 어떤 기본, 자,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냐, 화만 보호하고 치료하면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다가 딱 무시하고 이 사람은 공합하니까 다 합법을 써야 돼. 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상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가장 중요하죠. 변증론 치라고 표현하잖아요. 변증을 얼마나 정확히 잘했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전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 금원사자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변증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증이 내가 주로 변증을 하는 거 보니까 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쪽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화나열로 변했어. 그러니까 다 화나열 병을 치료했고 이 두 사람은 너무 차니까 뜨겁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난방해주고 여기다 냉방해주는 이런 식의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광해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는 쭉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또 한 번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어떻게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는 이게 명령 굉장히 단순하게 줬었죠. 광해사. 뜬금없이 광해사 딱 하니까 광해사가 뭐요? 지가 찾아보니까 뭐 아무거나 찾아서 답변했는데 힌트를 한두 번 더 주니까 조금 더 맞는 쪽으로 했고 그런 기본이 된 다음에 퀴즈 문제를 딱 주면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질문 주고 답변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또는 이 부분은 어느 시대 금원시대 의학을 하면서 배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한 다음에 문제를 주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이 좀 더 정확하고 좋은 걸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또 알 수 있게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답만 내는 게 아니라 답 낸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뭘 배웠는데 또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설명을 못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는 내용들은 알고 또 이렇게 힌트 있는 것, 뭐 구체적인 책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책 이름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아웃라인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업 이렇게 했는데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